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자는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사실상 면제됩니다. 한국 정부는 입국 목적이 공익 목적, 사업 목적, 그리고 직계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소식을 접한 미주 한인들은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 방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행업계도 관련 상품 준비에 나섰습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가 모두 철회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전면 재개방이 이뤄집니다. 전면 재개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수용인원 제한, 카운티별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도 대부분 제한이 폐지됩니다. 재개방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지되지만 상당수 비즈니스들과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어집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민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곳곳의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일 주 전면 재개방과 함께 $150만 백신 복권 추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자사의 대규모 백신 임상시험 결과 90.4%의 예방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이번 주 곳곳에 낮 최고 기온이 100도를 넘는 폭염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고 산불 예방에도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어제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한 산불은 주택 2채를 전소시킨 가운데 진화율은 10%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G7 정상들은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에 대응해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G7 정상들은 개발도상국가를 위해서 연간 $1,000억의 국제기후변화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확인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중국은 내정 간섭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조사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한편 현재 오스트리아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도 백신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경매 티켓이 $2,800만 낙찰됐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 일정 첫날 관행을 깨고 천안함 희생자 악명 묘역과 광주 건물 붕괴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하는 파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30대 제1야당 대표 등장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에서는 청년 대선기획단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발 세대교체 바람이 대선까지 강타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2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차례 걸쳐 12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네타냐후 총리는 물러나면서 독설과 함께 곧 재집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연립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미국의 안보 지원에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유타 재즈와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3차전에서 132대 106으로 승리하고 시리즈 전적 1승 2패가 됐습니다. 피닉스 선즈는 덴버를 125대 118로 꺾고 4전 전승으로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노박 조코비치가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조코비치는 스테파노스 치치파스와의 결승에서 세트 스코어 3대2로 역전승을 거두고 메이저 대회 19승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 환율은 1116.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덥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미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한국을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면제다. 몇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한데요. 자세한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부터는 미주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인들의 한국 입국 절차가 수월해지면서 더 활발한 기업 활동 등이 가능해지고 여름방학을 맞아 미주 한인들의 한국행 수요도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한국 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부처나 재외공간 등 심사기관에 격리면제 신청 서류, 서약서, 코로나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업인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이후 심사기관은 중요 사업상의 목적, 학술 공익적인 목적, 인도적인 목적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등이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으로 한정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직계가족을 방문할 때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간에 격리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류, 백신 접종 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재외국민, 유학생, 기업인 등이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차별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아 자가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의 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합니다. 인정되는 백신 종류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승인한 백신으로 제한됩니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등 총 7개 종류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편 이곳 캘리포니아가 내일부터 전면 재개방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시행해오던 주정부의 관련 규제가 모두 철회되는 행정명령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을 했고 여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용인원 제한, 카운티별 계층 분류까지 대부분의 제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총 58개의 코로나 관련 행정조치들의 철회 일정과 절차를 수립했다면서 이같이 전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지난 모든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의 공공환경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하지만 버스나 기차, 항공기 같은 대중교통시설과 교통허브, 병원 같은 의료환경, 또 K-12 각급 학교와 보육시설, 노숙자 쉘터,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톨릭 교구는 오는 19일 전면 재개방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제 재개방, 전면 재개방 내일입니다. 마스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전히 논란이죠. 마스크 착용 완화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 대부분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상황을 관망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스크를 놓고 논쟁, 불화 우려되는 상황이죠.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경제가 내일부터 전면 개방됨과 동시에
가주민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타운 비즈니스 업주들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내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주민들의 경우 학교와 병원, 차일드케어, 그리고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는 일단 실내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경우 가주작업 환경안정청이 오는 17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가주의 마스크 착용 완화 방침을 큰 틀에서 따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개방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마스크 착용 지침이 상황에 따르고 직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세부 규정은 좀 더 기다려야 되다 보니 비즈니스 업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대부분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당분간은 매장 내 고객들과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LA 한인 상공회의 소위 강일환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방침이 틀리고 주 방침이 틀리고 시 방침이 틀리니까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모든 사람이 예방주사를 안 맞을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된다 그랬다가 또다시 방침이 예방주사 맞은 사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렇게 갔다 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한인의료협회 조범열 회장도 한인 의료업체들 또한 경제 개방 후 한동안은 추이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마스크 착용 해제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냥 마스크 지금 매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 같고 당분간은 매점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지금 저희도 이제 막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제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눈치를 보며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제주화로 황세원 대표는 식당 내 모든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경제 개방일인 내일 이후에도 안면보호 장비와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입장하실 때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쓰라고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 15일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간혹 계세요. 이제 막 약간 뭐 흔히 말하는 무대포 스타일로. 근데 저희가 또 출입구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황 대표는 일부 고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매장 내에 마스크를 비치해 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완전한 일상 복귀가 임박했으나 마스크 착용 규정에 있어 아직 혼란스러운 점이 많은 데다 백신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당장은 마스크를 실내에서 벗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율이 팬데믹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 내 코로나 확진율이 2%대로 떨어졌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율은 지난 겨울 평균 13%를 기록했고 특히 5개 주에서는 1월 초 확진율이 40% 이상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아이다호와 캔사스, 알라바마 등 3개 주를 제외하고 모두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평균 확진율 2%는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 기록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에는 남가주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는 가운데 LA 시립 수영장 여러 곳이 재기장했습니다. LA 레크레이션 공원국이 오늘부터 30곳에 가까운 30곳에 가까운 수영장에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개장 수영 리스트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아직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주중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각각 오픈합니다. 과연 코로나 사태에서 수영장까지 오픈하는 거 괜찮을까? 전면 재개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영장도 오픈하게 됩니다. 수영장에서는 수영교실, 아쿠아틱 스포츠, 그리고 주니어 라이프가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모든 수영장 이용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규정 무엇인지도 사실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오늘 아침 자사 백신이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의 90%대의 예방률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바백스가 미국과 멕시코에서 3만 명에 가까운 18살 이상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힌 것입니다. 시험 대상자 가운데 3분의 2는 3주 간격으로 2차례의 백신을 맞았고 나머지는 위약이 투여됐습니다.
노바백스는 예비자료에서 노바백신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코로나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바백스는 올해 9월 말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경제 상황이 좋은 주 3위에 올랐습니다. 금융정보서비스 업체 월렛허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경제 상황이 가장 좋은 주 1위는 총점 78.28점을 받은 유타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워싱턴, 그 뒤를 이어서 캘리포니아주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는 매사추세츠, 5위는 아이다호 순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최악인 곳은 하와이로 꼴찌 51위를 기록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2월 14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맑고 더운 불볕더위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야외 활동을 피하시고 또 노약자들이나 아이들의 건강관리에도 특별히 유의하시는 한 주간 되셔야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이때일은 더위는 이번 한 주 내내 계속되고 특히 화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10도가량이나 더 높아져서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또 이번 주 중에 가장 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찾아온 불볕더위는 이번 주말이나 돼야 누그러지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찾아온 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산불 위험도 크게 높아져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은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1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0도, 71도, 해안 지역은 76도, 63도 되겠습니다. 한국에는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서울에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5도, 낮 최고 기온 7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 다자 회의인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선진국의 기여 방안도 평가하면서 미국의 대대적인 추가 기부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가장 깊이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세계를 이끌기 위해 테이블로 돌아왔다며 세계 외교에 완전히 다시 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다자회의를 미국이 중국, 러시아에 맞서 동맹을 결집하면서 엄청나게 협력적이며 생산적인 회의였다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까운 친구들과 우리의 가치 사이에서 미국의 신뢰 재건에 진전을 이뤘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갈취 대상이 아닌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기도 했습니다. 이 G7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구상도 마련했습니다. 신장과 홍콩, 타이완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고 이 G7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G7은 코로나 기원 추가 조사에 중국이 협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G7 정상들은 영국에서 폐막한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신장 자치구 주민의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 간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은 또 세계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야 하는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G7 explicitly agreed to call out human rights abuses in Xinjiang and in Hong Kong, explicitly. Two, to coordinate a common strategy to deal with China's non-market policies that undermine competition. G7 정상회의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2단계 기원 조사에 중국이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시기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주도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2단계 코로나 기원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히고 중국 조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국제전문가팀은 지난 2월 중국에서 첫 감염자가 보고된 우한을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WHO는 현장 조사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으로 전파됐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면서 실험실 유출 가설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전문가팀의 자료 접근권을 제한해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난 G7 정상은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구상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을 다각도로 압박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집단 견제하자 중국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내정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코널에서 막을 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홍콩 민주화 세력 탄압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속 강제 노역, 대만과의 갈등 등을 거론하며 대중공세가 펼쳐졌습니다. 이에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웹사이트에서 신장, 홍콩, 대만 등의 문제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했다며 중국에 대한 음해이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사관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과 명예훼손, 이익 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중국에 대한 불공정과 침해에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7 성명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신장의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이라며 G7이 신장 문제로 정치 농간을 부리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G7이 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 이슈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양안 관계 긴장의 근원은 대만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 독립을 꾀하는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반발,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이 오늘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휴일이 지난 후 G7 정상회의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어떠한 반응을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미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유럽이 미국이 곁에 있다는 걸 알길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나토 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집단방위 원칙을 명시한 나토 조약 제5조는 신성한 의무라며 나는 모든 유럽은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몇 년에 걸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가 바랐던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러시아가 있고 중국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회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에 악화된 미국과 유럽 간의 유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단합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도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한편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빠른 군사적 부상에 맞서는 것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려는 미국 노력에 지지를 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남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서 전용한 예산을 백지화하고 당초 목표대로 군 건설 사업 등에 다시 사용키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국경 장벽 건설용으로 전용된 국방부 예산 22억 달러를 군사 건설 예산으로 되돌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 이후 남부 국경지대의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된 예산을 다시 배분하란 포고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장벽 건설 예산 확보가 막히자 국경지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군사 건설 예산 등을 전용하는 우회로를 택한 바 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전용 대상에 오른 123개 사업 중 50개 이상이 이미 장벽 건설에 사용됐다며 아직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군 건설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별도로 국토안보부도 국경 장벽 건설로 전용된 안보부 관련 예산을 장벽 건설로 인해 초래된 생명, 안전,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되돌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이른바 빅테크를 겨냥한 독점 사업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이들 조세 회피를 금지하는 데 전격적으로 합의한 데 이어서 자국인 이곳 미국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 압박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 운영자가 다른 사업들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이 사업들이 이해충돌을 일으킬 경우 불법적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여러 사업 분야에 걸친 지배력을 활용해 자기 사업에 셀프 혜택을 주고 경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관행을 끝내겠다는 취지입니다. 패키지법은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이상, 월 활성 이용자 50만 명 이상의 초대형 빅테크 기업들로 타겟을 한정한 가운데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4개 기업이 그 적용 대상입니다. 중국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노출됐다는 신고를 현재 미국 정부가 분석 중입니다. 신고는 문제의 원전을 일부 소유한 프랑스 업체가 한 것으로 중국 안전당국이 원전 폐기를 막기 위해 방사선 수치 허용량을 지속해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관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CNN은 오늘 오전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프랑스 원전 장비 업체 프라마톰은 에너지부의 중국 광둥성 타이산 원전에서 핵분열 기체가 누출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해당 원전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시 프라마톰은 미국의 에너지부에 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방사성 위협이 닥치기 직전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해당 원전에서 내보낼 수 있는 기체 허용량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원전 운영사로서는 당국이 지정한 허용량을 초과하면 원전을 폐기해야 하는데 초과하는 사례가 쌓이다 보니 중국 당국이 허용량 자체를 최초 수준보다 2배 이상 늘렸다는 것입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3분의 1이 이민자며 노동 인력의 절반을 해외 출생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SC가 새롭게 발표한 LA 카운티 이민자 현황 자료 보고에 따르면 카운티 지역 이민들 가운데 거의 10명 가운데 3명꼴인 28%가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로 조사됐습니다. 또 LA 카운티 주민들 가운데 약 18%는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LA 카운티 지역 불체자들 가운데 70%는 미국 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들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또 30대 한인 남성이 인종 증오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흑인 3명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인종 증오 범죄 사건이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10일 한인타운 아파트 밀집질 도로를 걷다가 아시안 증오 욕설을 퍼붓는 흑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얼굴이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어금니까지 깨지는 심한 부상을 당해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한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다며 여전히 많은 곳이 감각이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지난 5월
LA 한인회의 도움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수사 및 범인 체포가 쉽지 않다며 기대하지 말라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낯선 이들이 묻지마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인데 당시 주변에 감시 카메라 영상이 없고 이렇다 할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수사하기 힘들다라고 경찰 측은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동남부 산타로사 마운틴에서 어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플래츠로 명명된 이 산불은 어제 오전 11시 5분쯤 이 피년 플랫 캠프장 서쪽에서 발생했고 이 산불 발생 지점은 팜 데저트에서 약 8마일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산불은 74번 고속도로를 뛰어넘어 북동쪽으로 번졌으며 연방 산림국과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최소 400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은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택 최소 2채가 전소됐고 주택과 별채 각각 3초는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소방관 1명은 부상으로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5시경 산불 확산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뜨거운 기후로 인해 또 험한 지형 때문에 산불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 주말 지나고 월요일 저희가 보도해드릴 때 이런 보도 많이 드립니다. 지난 주말 전국의 총격 사건. 언젠가부터 이 소식 전해드리게 되죠. 총격 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8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습니다. 올 한 해에만 미 전역에서 270여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지난 11일 오후 금요일 오후부터 어제 일요일까지 조지아주, 텍사스주를 비롯한 6개 주에서 8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습니다. 용의자를 제외한 4명 이상 총에 맞아 부상을 입거나 숨졌을 때를 총기 난사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LA를 이륙한 비행기 안에서 탑승객이 갑자기 추락을 시키겠다며 난동을 부려 긴급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밤 LAX를 출발해 아틀란타로 향하던 델타 항공 여객기에서 한 20대 남성이 갑작스럽게 비행기를 떨어뜨려 버리겠다며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이 남성은 비번인 델타 항공 승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는 갑자기 기내 안내방송 시스템을 통해 승객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경고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기장은 곧 기내에 전원 지원을 명령했고 여러 명이 투입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남성은 제압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는 중간 지점인 오클라호마 시티에 긴급 착륙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는 12살에서 17살 사이 학생들에게 추첨을 통해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여학생도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예방접종을 받으세요라는 이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두 번째 추첨을 지난 9일에 실시한 결과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에밀리 김명 등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학생들이 선정됐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이 주최하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기념해서 가장 큰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뉴욕 시장실과 메이시스 백화점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은 오는 7월 4일 오후 9시 25분부터 25분 동안 맨해튼, 미드타운, 이스트리버, 바지선 5곳에서 총 6만 5천 발의 불꽃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곳에서 나눠져 소규모로 불꽃놀이가 열렸으며 발사된 불꽃도 2만 5천 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백신 접종자들이 모여서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프리몬트시가 미 전역에서 가장 행복하지만 휴양을 즐기기에는 최하위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더브는 미 전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와 시내에 머물러 휴양을 즐기는 일명 도심 휴양이 하기 좋은 도시 순위를 매긴 바 있는데 여기에 프리몬트가 행복도 조사에서는 1위,
도심 효양 조사에서는 182위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 경전철 차량기지 총기 난사로 동료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 사무엘 캐시디가 생전에 직장에서 4건의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클로니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 차량기지에서 총격을 벌인 사무엘 캐시디는 직장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구두 경고, 2일간 무급 휴가 등 징계 4건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지난해 1월 29일 캐시디가 한 여직원에게 고함치고 손가락질하면서 가장 부패한 사람이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협을 느낀 직원은 상사에게 보고를 했지만 대부분 캐시디의 행동 및 직장 내 화합 관련 정책을 상기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딘빌에 소재한 배츠 패밀리 포도주 양조장이 워싱턴주 안에서는 처음으로 2020년도산 와인을 출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여름에 혹독했던 산불 연기로 인해 그 포도가 제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업체인 배츠는 왈라왈라의 2개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고 연간 7,000상째 와인을 배출해왔습니다. 워싱턴주 와인위원회는 워싱턴주에 1,000여 개의 포도주 양조장이 존재하지만 2020년도산 와인 출하를 포기한 곳은 이 배츠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독려하기 위해서 백신 로또에 대한 첫 추첨을 지난 8일 실시한 가운데 $25만 첫 주인공의 신원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전화 통화를 통해서 당첨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고 랜스 R이라고 밝힌 자는 자신의 전체 이름을 밝히길 꺼리고 언론에도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첨 소감을 통해 나는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 블랭지아드 호놀룰루 시장이 11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완화해 이 4단계로 발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비 리게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이 4단계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야외에서 최대 25명이 사교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실내에서 모임은 여전히 제한 인원이 10명이 돼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현재 진행 중인데 플레이오프 2라운드 3차전을 가졌던 LA 클리퍼스 지난 토요일이었죠. 유타 재즈를 132대 106으로 꺾고 시리즈 전적 1승 2패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테이플 센터로 돌아와서 열심히 뛰었고 카와이 레너드가 34득점을 올리면서 일단 2패 뒤 첫 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플레이오프 서부적 컨퍼런스에 피닉스 선즈가 선착했습니다. 덴버 너기츠와 플레이오프 2라운드 4차전에서 125대 118로 승리하고 4전 전승으로 11년 만에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올 시즌 정규 시즌 서부지구 2위에 올라서 11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피닉스 선즈는 1라운드에 레이커스를 물리친 데 이어서 2라운드에서도 4연승으로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4연승으로 일찌감치 2라운드를 마친 피닉스 선즈의 크리스 폴은 어깨 부상 중인데 일단 부상 회복하는 재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됐네요. 네. 피닉스에서는 크리스 폴이 37득점, 7개 어시스트, 데빈 부커가 34득점, 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4개로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덴버의 MVP 출신 요키치는 무리한 파울을 하다가 경기 도중에 퇴장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밀워키 벅스와 브루클린 네츠가 107대 2승 2패, 시리즈 전적 2승 2패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무결점 선수로 불리우는 테니스 세계 1위 조코비치가 짜릿한 역전극으로 통산 19번째 메이저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역대 메이저 최다 우승을 가시권에 두면서 이른바 골든 그랜드슬램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매치 포인트. 포핸드 하이발리로 4시간 11분 접전을 대역전승으로 장식하는 순간 조코비치가 두 손을 하늘로 지켜들며 19번째 그랜드슬램 타이틀 획득을 자축합니다. 페데러, 나달의 20회 우승에 바짝 다가서며 4대 메이저 단식 챔피언을 모두 2번 이상 차지한 유일한 프로 선수가 됐습니다. Of course, I'm thrilled and I'm very proud of this achievement. Being part of the history of the sport that I love with all my heart is always something that is very inspiring and very fulfilling. 최대 고비였던 나달과 준결승전을 통과하긴 했지만
23살 차세대 선두주자 치치파스와 결승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 드롭샷을 쫓아가다 넘어지는 수모까지 당하며 먼저 2세트를 내준 조코비치. 하지만 최강의 멘탈답게 포기하지 않았고 정교한 스트로크로 결국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마지막 5세트, 조급해진 치치파스의 실책을 유도한 끝에 6대4로 마무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올 초 호주 오픈에서 페더러의 최장 세계 1위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클레이 최강 나달을 제치고 프랑스 오픈마저 제패한 조코비치. 메이저 최다승 공동 1위 페더러, 나달과의 격차도 단 1승으로 줄여 역대 최고 선수 경쟁은 더욱 흥미롭게 됐습니다. I never thought it was a mission impossible, to reach the Grand Slams of these guys. I'll keep on going. I'll keep on chasing. 조코비치의 시선은 이제 이달 말 윈블던, 8월 US 오픈에 올림픽 금메달까지 석권하는 남자부 최초 골든 그랜드슬램에 맞춰져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유럽 축구가 끝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월드컵 예선전도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유로 2020도 펼쳐지고 있고, 코파 아메리카도 진행 중입니다.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브라질이 베네수엘라를 3대0으로 꺾고 개막식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로 2020에서는 이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기에서 덴마크의 에릭센이 갑자기 쓰러지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죠. 에릭센은 일단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는데 앞으로 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던 남미 축구 국가 대항전 이 코파 아메리카 참가국 대표팀 선수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미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코파 아메리카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보건 전문가들이 크게 우려를 했는데 결국 양성 반응자가 줄줄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이변 없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캡틴인 손흥민이 팀의 구심점으로 주장의 품격을 뽐냈습니다. YTN입니다. 그라운드 입장 전 긴장된 순간 캡틴 손흥민이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기를 불어넣습니다. 좋아, 맞자. 킥오프 때 파이팅도 손흥민의 목. 밀집 수비, 답답한 침대 축구를 상대로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의 절묘한 몸놀림도 뽐냈습니다. 레바논 자책골로 정정되긴 했지만 송민규의 동점골 땐 송민규표 세레머니를 흉내내며 후배 기를 팍팍 살렸습니다. 손흥민은 페널티킥으로 20개월 만에 A매치 득점포를 신고했고 이 순간을 저장하는 카메라 세레머니로 안방 3연전 3연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종료 휘슬 소리에 들어놓을 정도로 100%를 쏟아부은 손흥민은 모든 공을 동료에게 돌렸습니다. 운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팀을 이제 주장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정신력, 또 좋은 자세들을 갖고 항상 선수들이 너무나도 만족하게 잘 끝내는 것 같습니다. 만 18살 앳된 얼굴로 처음 태극마크를 달고 마음고생했던 손흥민은 어린 선수들이 마음 편히 기량을 뽐낼 수 있게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2002년생 정상빈은 A매치에 화려하게 데뷔했고 송민규도 차세대 스타를 예고했습니다. 귀여운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어린 선수들이 되게 당돌하게 경기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플레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고 더 잘 챙겨주고 싶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어느덧 A매치 91경기에서 27골, 찬성을 자아내는 명품 플레이를 하면서도 손흥민은 늘 팀이 1순위라고 말합니다. 시대를 호령했던 홍명보와 박지성에 이어 캡틴 손흥민과 함께 9월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둔 벤투호는 나날이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6월 14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